30여 년간 영화를 하다 보니까 뭐 국내 전국적으로 제가 아마 안 가본 장소가 거의 없었고요. 해외에도 많이 가서 촬영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제가 만들었던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제가 전북 익산에서 그거를 이제 거기 지자체장과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교도소 세트장을 줬거든요. 제가 교도소 세트장을 줬는데 그 당시 이제 그걸 진 이유가 한국 영화를 찍던 드라마를 찍던 매번 교도소 씬은 서대문 형무소밖에 없어요. 그럼 매일 똑같아 장면이. 그 안에서만 찍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교도소는 사실 이걸 빌려주질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저것 때문에. 그래서 그 계속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조폭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매번 서대문 형무소가 찍다 보니까 너무 그림이 일렬 뭐 단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세트로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거기 지자체장 국회의원하고 이제 알아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래서 폐교만 좀 빌려줘라 폐교. 근데 그 당시만 폐교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방이 계속 낙후되면서 학교들이 이제 주면서 폐교가 거기서 17개가 있는 거예요. 익산에만 폐교가 17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 골라라.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저 직원들 시켜서 헌팅을 해서 그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거기다가 교도소를 진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시에서 일부 받고 제 돈 가지고 이제 세트장을 줬는데 그 당시 한 10억 들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영화를 찍으니까 너무 편하게. 거기 보면 뭐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그동안 서대문 형무소에는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뭐 방하고 뭐 이런 거. 거기 운동장서부터 이렇게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 망대부터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영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 익산에는 그 세트장이 있습니다. 있고 그 홀리데이, 이게 제목이 홀리데이라는 영화인데 홀리데이 세트장 가는 길이라고 아주 팻말까지 있을 정도로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됐어요. 이 관광 명소가 뭐냐면 일반인한테보다도 왜냐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거기서 찍는 거예요. 교도소 장면은. 살짝 바꾸는 거죠. 외형만 바꿔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도 뭐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뭐 하루에 그 교도소를 빌리는 게 300만 원씩인가 준대요. 그러니까 벌써 15년 이상을 매일 300만 원씩 그게 밀려있대. 몇 달씩. 그게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졌으니까 그 세트장을 이런 걸 활용하면 여주에도 이런 걸 만약에 이게 접목을 시킨다라면 경제적인 효과가 되게 크겠다는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기대하는 거는 이제 많은 영화를 찍다 보니까 사실 뭐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자체하고라도 도시를 갖다 제가 여주 이 자그마한 도시에 이 시청 앞에 있는 그 중앙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가서 만약에 영화를 찍으면요. 거길 이제 막 대로변을 막고 막 이렇게 찍습니다. 찍으면 내 배우들 수십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요거 일주일만 찍으면요. 여주가 들썩들썩합니다. 전 그 효과를 알아요. 그게 돈으로 뭐 얼마 뭐 경제적인 뭐 이건 나중 문제고 도시 전체가 생기가 돋아요. 물론 이제 관공서나 시민들은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감수하면 도시 전체가 생기가 돋는 그런 도시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47년 만에 여기가 이제 고향인데 고향을 돌아오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이렇게 좀 도시가 처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주라는 도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생기가 이렇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영화 팀들을 좀 많이 데려와서 좀 시장님을 좀 많이 괴롭히고 공무원들을 좀 괴롭혀서 그들은 괴로울 겁니다. 그들은 괴롭지만 도시 전체가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왜냐하면 브라운관에서 보던 배우들을 옆에서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시민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게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업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화를 찍다 보면 이제 뭐 보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개 같은 날에 오후라는 영화를 찍어서 해외에
베를린 영화제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와서 그 영화를 보고 그때만 해도 이게 95년도 일이기 때문에 그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해외랑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영화를 보고 누군가가 이제 이 팩스가 온 거예요. 내가 베를린 가서 당신이 만든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명 깊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영화를 팔 수 없느냐? 그 나는 이제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얼마 줄래? 했더니 US 달러 3,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불이면 그 당시 환율이 800원이었거든요. 그럼 240만 원이에요. 그 프린터 하나 만드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된 말로 장난노나.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장문에 또 팩스가 왔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30만 명이다. 근데 네 영화가 너무 재밌게 봐서 근데 너네 우리나라에도 5층짜리 그 개 같은 날의 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그 아줌마들이 매 맞는 여자들의 한을 다룬 영화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얘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네 나라에도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동질감을 느꼈고 내가 너무 재밌게 봐서 이거를 한 TV에다가 우리나라 방송국에 틀고 싶은데 30만 명밖에 인구가 안 돼서 3,000불이면 되게 많이 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3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나.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보냈죠. 미안하다. 그냥 줄게. 3,000불 안 받고 네가 그렇게 내 영화를 잘 봤다니까 그냥 줄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2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자료를 보냈어요. 그냥 무료로. 그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이 추석이나 뭐 이런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념일 날 그걸 틀었대요. 너무 반응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편지가 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네 영화를 봤다. 너무 감명 깊게 봤다. 진짜 고맙다. 이게 온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영화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뭐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뭐 돈도 벌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야 이게 나 듣도 보도 못했는데 유럽의 어디 자그마한 나라에서 그 전 국민이 내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영화계에 발을 디딘 게 참 잘했구나라는 어떻게 뭐 일종의 그런 뭐 보람 같은 걸 좀